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호 행정관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손성수 영사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조그만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고, 손성수 영사님과는 그 영사님 한국 계실 때 같은 과에서 근무도 했었고, 말씀드렸던 그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해서 인연이 깊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세무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FTA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현지 LA 또는 미국 다른 지역에서 참가하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이라면 아마 이제 저녁 시간일 텐데 늦은 시간까지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사님의 강의가 이미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서 중간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관세청에서 현재 FTA 관련된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과거 한미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예, 잘 보입니다. 들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FTA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요약해서 따로 올려드리는 자료고요. 이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재는 한 230페이지 정도 돼서 FTA와 관련된 실무 자료로 참고하시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영상관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FTA 활용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10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커버할 부분은 녹색으로 칠해진 제목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취소선을 그건 뭐 인코텀스, 무역보험, 무역결제, 관세 환급,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은 교재를 통해서 하시긴 하실 수 있고, FTA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알아두시면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돼서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라이브 설명 외에도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이미 1시간 분량의 자료를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강의로 제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TA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음성으로도 좋고 채팅창으로도 좋고 언제든지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수출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시는 관세사님이나 뭐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 이 FTA가 뭔지 당연히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FTA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을 FTA 체결 전에도 WTO라는 체제가 있어서
WTO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자는 체제가 있었는데 FTA와 WTO를 비교를 해보면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WTO 협정 체제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FTA 체제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O 체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MFN, 최혜국 대우 세율이라고 하죠. 최혜국 대우 세율에 따라서 수입을 하면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관세 8%와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3,564만 원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최혜국 대우를 MFN 세율을 적용받아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64만 원에 수입을 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미 한미 FTA가 체결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이미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부과가 돼서 3,300만 원에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WTO와 FTA의 실무적인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율의 차이는 수입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 초콜릿을 수입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초콜릿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자는 관세가 절감된 만큼의 싼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해 올 수 있고요. 거꾸로 한국에서 화장품, 요즘 화장품에 한국산 화장품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한 아세안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예시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세가 상대국에서 절감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FTA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수출 증대 또는 매출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FTA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소 딱딱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FTA도 법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협정 자체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상품 무역 협정, 서비스, 투자, 분쟁 해결, 경쟁, 지재권, 환경, 노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기본 협정에 담아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은 상품 무역 협정으로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인하되느냐, 어떻게 인하되느냐, 그리고 그 상품이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칠해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FTA를 발효시켜 놨고요. FTA를 활용해서 수출하는 비율은 74%, FTA를 활용해서 수입하는 비율은 81% 상당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각각 협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심지어 수입자까지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서에 일정한 양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미 FTA에서 꼭 원산지 증명서에다 기재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원산지 증명서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한EU나 한아세안 같은 다른 스타일의 협정에서는 상대국에서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나 검증 필요성이 있을 때 간접적인 방식 또는 간접 검증과 직접 검증을 혼합한 혼합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직접 검증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섬유류의 경우는 간접 검증 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미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텍사스 쪽으로도 한번 갔던 적이 있었고, 그 옥수수가 많이 나는 어딘가요? 곡창지대 미주리 쪽인가? 그쪽에도 한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원산 그 FTA 협정 중에서는 가장 리버럴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자율적으로 FTA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게 그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입니다. 이게 꼭 이 서식을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양식대로 원산지 원산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걸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고되어 있는 건데 반드시 이걸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협정, 국제법이죠.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걸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었습니다.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특색 있는 항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에 있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또는 국내에 있는 생산자가 다음 단계에 있는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한미 FTA 또는 한 EU FTA 또는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한다. 내가 당신한테 제공하는 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을 토대로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놓은 게 원산지 확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FTA 관세법의 구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협정 관세는 2장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제2장에 협정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행정적으로 협정 관세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원산지 증명인데요. 이거는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발급할 거냐,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거냐.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국에서 수출 물품이 협정 관세 적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한국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협정 관세를 적용해야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원산지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FTA 관세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일 텐데요.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의 별표에 각 협정별로 협정 관세율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은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별표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따른 특정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관세 특례법 시행 규칙의 별표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시가 몇 개 있는데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자료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FTA 이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FTA 협정이 있고요. 예를 들어 한미 FTA 협정이 있고요. 이 협정과 국내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담은 FTA 관세 특례법이 있고요. 그리고 FTA 관세 특례법에서 담지 못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관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을 따라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요. 협정 관세를 적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수입 신고를 할 당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수입 신고로부터 1년 내까지 사후적으로도 협정 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무상으로는 관세 환급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은 관세 경정이라고 하죠. 관세 기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은 관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협정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규정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무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또는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라면 어떻게 수출해야 되는지 한번 그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라는 가정하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수출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한국과 FTA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단계로 이 물품이 HS 코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손송정사님께서 앞 시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HS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HS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이 HS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FTA 협정 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협정 관세율과 기본 세율 간에 차이가 없다면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협정 관세율이 오히려 높다면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실익은 없겠죠. 그리고 이 FTA 협정 관세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어떤 원산지 결정 기준을 거쳐야 되는지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다 충족된다면 다음 단계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발급을 한 표현은 쓰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급은 제가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는 것을 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원산지 증빙 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 순수하게 수출만 하는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비슷할 것이고 다만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원산지 확인서를 제조사로부터 수령을 하여서 이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직접 수출 물품을 수출을 하진 않지만 다른 수출자에게 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업체 또는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급을 받는 업체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증빙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입 시에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신고 당시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수입 신고와 거의 동시죠. 동시에 협정 관세를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신고 수리 전에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대 국가로부터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보시죠. 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즉 CO를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한 다음 수입 신고와 동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또는 검사를 거쳐서 신고 수료가 이루어지고 화물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세관으로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면
협정 관세를 무사히 적용받고 물품 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중간에 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물품에 대한 물리적인 검사 또는 협정 관세 요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사후에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미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후 적용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FTA 특혜가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한미 FTA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이 수입국 관점에서 한국을 수입국으로 놓고 수입국 세관 당국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미국의 관세법 체계 또는 미국의 FTA 국내 이행법 체계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가장 중요하게 그 품목 자체가 FTA 특혜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루판을 HS 4412.10에 해당하는 마루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에 달하는 협정세율이 매년 1.2%씩 인하되어 작년에 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루판은 관세 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인도의 경우는 이 품목은 아예 양호되지 않은 품목입니다.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고 FTA 협정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마루판을 예시로 드렸지만 한미 FTA 중에서도 이런 품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호가 이미 되어 있지만 스케줄에 따라서 아직 0%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화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산지 상품이란 것은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정한 규정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을 원산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입니다. 주로 천연상품이나 광산물,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1차 상품 위주로 완전 생산품으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 생산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그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원산지 재료 A를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또 원산지 재료 B를 만든 경우에 이 경우 원산지 재료 A와 B를 사용해서 또 다른 원산지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로만 만들어진 원산지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든 협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원산지 상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품은 당연히 취약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가 취약 당사국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거래 당사자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인을 수입한 와인에 대해서 협정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각각 미국, 한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 있는 또는 파나마에 있는 수출자와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거래해서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제3국에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인을 수출하는 경우에 홍콩의 중개인을 통해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도 최종적인 수입자와 생산자는 각각 미국과 한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원산지 증명 요건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는 일정한 서식이 없긴 하지만 협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기재하여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되고 발급된 증명서를 토대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운송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한쪽의 취약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상품은 최종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을 지리상의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경우에 그 물품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출발하여 파나마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서양 쪽에서 출항한 물품이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는 남미를 돌아가지 않고 파나마 해협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협을 통과할 때 그 선박에 실려 있는 물품 자체가 하역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산지에는 훼손이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원유와 같이 파나마 동측에서 파나마 서측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유를 하역했다가 동측에서 하역했다가 서측에서 재선적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세관 당국의 비조작 증명서, 이 물품은 동측에서 몇 월 며칠에 몇 배럴에 해당하는 원유가 하역되어서 그것과 똑같은 물량의 양이 서측에서 몇 월 며칠 날 재선적되었다라는 증명서가 파나마 세관 당국에서 발급이 된다면 파나마를 경유하는 원유에 대해서도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 운송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분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관세 당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오렌지는 0805, 휴대용 자료 저장 처리 기계인 노트북은 제847
1.35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품목 분류에 따라서 특정 물품이 특정 협정에서 관세 양호 대상인지 특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이 품목 분류에 따라서 그 물품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해서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또는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HS 코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품목 분류의 중요성으로 이 페이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HS는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협정문에서는 U에 해당하는 2자리, 호에 해당하는 4자리, 소에 해당하는 6자리까지 FTA 협정에서 구분하고 있고, 국내적인 유행을 위해서 6단위 이하 4자리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A 업체가 캔디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캔디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서 협정 관세 적용 신청 가능한 물품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은 캔디이고, 이 캔디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설탕, 딸기 향료, 딸기 색소, 물엿, 이렇게 4가지를 사용했고, 각각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모릅니다. 협정상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모두 한국산이 아닌 비원산지 재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캔디에 해당하는 HS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세계 H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캔디의 HS 코드를 확인하시면 170490에 9000에 해당하는 캔디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70490의 9000에 해당하는 캔디에 대한 기본 세율은 10.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세번에 대한 미국의 특혜 세율은, 협정 세율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풀이라고 되어 있죠. 특혜 세율은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10.4%인데 특혜 세율이 0%라는 얘기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10.4%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여서 한국에서 캔디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데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완제품인 캔디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관세청이 제공하는 관세청 FTA 포털, 보통 포털에 들어가셔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하는 메뉴에서 한미 FTA에 따른 170490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비원산지 재료의 사단위 세번과 완제품의 사단위 세번이 다르면 완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재료의 HS 코드가 무엇이고 완제품의 HS 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설탕의 경우는 1701, 딸기 향료의 경우는 3302, 딸기 습소는 3203, 물엿의 경우는 1702로서 완제품 캔디의 1704, 이 네 자리와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HS 4단위와 완제품의 HS 코드 4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제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한국산 영내산 제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가 이렇게 최종 제품 캔디가 한국산으로 판정이 된 다음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를 미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면 미국의 수입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번 변경 기준에 따른 원산지 기준 판정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 A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가정용 믹서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관세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수출 물품, 가정용 믹서기가 어떤 HS 코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HS 코드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해당되는 물품의 HS 코드는 8509.40에 해당하고 이 물품에 대해서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이거나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다만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 기준에 따라서 가정용 믹서기의 원산지 여부를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법 또는 공제법은 한미 FTA에서 활용하는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계산 공식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우선 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었던 원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는 모터 아세이를 비롯해서 컵 아세이까지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 원산지가 미상의 물품은 모터 아세이와 폰 케이스로서 각각 가격은 10,000원과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원재료는 PCB, 커터, 컵 아세이로서 물품 가격은 각각 600원, 200원, 7,000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품을 생산하여 공장에서 출하하는 EXW 가격은 34,000원이고 이 물품을 수출하는 본선에까지 적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가격, 보통은 FOB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FOB 가격은 수출 시에 사용되는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될 겁니다. FOB 가격은 35,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럼 각각 직접법과 공제법에 따라서 역내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번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S 8509-405에 해당하는 가정용 믹서기에 대한 한미 FTA 특혜 세율은 0%고
이에 대한 기본세율은 4.2%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세율과 특혜세율 간에는 4.2% 상당의 세율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빌드업, 직접법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FOB 가격은 35,000원이고 원산지 재료의 가격의 합은 7,800원입니다. 이 경우에 계산해 보면 영내 부가가치 비율은 22.3%에 해당되고요. 공제법, 빌드 다운 방식으로 영내 부가가치를 계산해 보면 상품 가격,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제외한 가격을 다시 상품 가격으로 나눈 경우 해당하는 영내 부가가치 비율은 62.9%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영내 부가가치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해당되는 원재료 외에도 한국 영내에서 노무비랄지 기타 직접 경비, 간접 경비 등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윤도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공제법 또는 직접법에 따른 영내 부가가치 중 공제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부가가치 비율 45%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믹서기, 국내 A사가 생산한 가정용 믹서기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규정 또는 실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영호 행정관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너무 이렇게 사후에도 질문을 가능하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막상 지금 저희 어려운 라이브 웨비나 시간에는 질문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나중에라도 이제 우리 주영호 행정관님께 이메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강사로 참여해서 짧게 지금 어떤 참가자분이 너무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쉽게 간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좀 쉽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질문이 없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무역과 관세 관련된 게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기가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취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이렇게 큰 노력을 정말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1시간짜리지만 강사로 참여해 보니까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게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용이 너무 재미없게 나네요. 우리 주영 행정관님도 제가 아까 올려드린 링크 혹시 보셨나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분인지 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강의 때는 상당히 딱딱하게 나간다는 게 저희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듣다가 좀 이렇게 지루하고 좀 내용이 어렵다 느끼시면은 좀 아까 우리 주영 행정관님 유튜브를 자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도 또 많은 분들이 남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또 아침 이제 11시고 미국에서도 저녁 시간인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대부분의 이제 영상들은 녹화 영상이라서 이렇게 직접 만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다 무료로 준비하기 때문에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저희가 다 내용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우리 관세무역 아카데미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기 김진정 회장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사실은 이번에 참여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소속해 계신 우리 관세무역연구 포럼의 회장님이신데요.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시면서 1회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양복을 벗었는데 화면을 가리시고 아마 뭔가 개인적인 여유를 부리시면서. 양복을 벗어가지고 네. 그 뭐야 이렇게 좀 그 한미 FTA 그 좀 사실 아까 설명을 참 잘해주시고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꼼꼼히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손 형사님이 아주 좀 솔직하시네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관세사들도 이 컨셉을 솔직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도 이 컨셉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좀 힘들게 배웠고, 그 지금 거기 뭐야 김인장이 계시는 그 왜 옛날 그 관세청 차관하셨던 분 계시죠? 그 문산지 규정 책자 내신 분.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그 책자를 좀 꼼꼼히 연구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 우리 수출입 하시는 분에게 이 원산지 규정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보면서 놀란 게 그 자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르거나이즈 돼 있다 그럴까요? 자료만 꼼꼼히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들 잘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뒤에 강의도 이렇게 실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지겹지만 참고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주영 행정관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거의 2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오늘 네. 말씀드린 건 아주 일부분이고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그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무역 아카데미를 보실 때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로 녹화 영상이 올라갈 건데 저희 이제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빠뜨렸었는데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